지금 당신의 통장에 갑자기 10억이 들어온다면 그 돈은 당신 곁에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을까요? 로또 당첨자 70% 이상이 5년 안에 다시 빈털터리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문제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그릇입니다. 오늘 부의 인사이트에서 소개할 책 바로 이즈미 마스터의 부자의 그릇입니다. 이 책 한 권이 당신이 돈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그릇을 키우고 돈과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 우리가 매일 취급하는 돈, 하지만 일본에는 돈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화가 없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돈의 본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 이 책을 쓴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내가 사업에 실패해 괴로워하던 시절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했고, 누구나 읽기 쉽도록 소설 형식을 취했다. 소설 속에는 수많은 조커의 말이 등장한다. 그중 어떤 말이 특별히 인상에 남는지 각자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야. 나는 이것이야말로 돈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라 생각한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습관, 라이프 스타일, 취미와 취향 등을 모두 알 수 있다. 시험 삼아 한 달 동안 자신이 사용한 돈의 영수증을 모아서 누군가에게 보여줘 보자. 아마 그들은 당신의 식생활, 행동 범위, 취미, 성격까지 유추해낼 것이다. 즉 돈이란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는 산물이다. 당연히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저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관리 능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음반에 쓰는 돈의 비중이 높은 사람은 음악을 특히 좋아하며 취미 생활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높은 수익을 얻는 사람은 오랫동안 실력을 갈고 닦으며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걸 알 수 있다. 반면 겉으론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떠들면서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쓴다면 그 사람의 말은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자, 이제 조커가 일관되게 전달하려고 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아차렸는가? 그는 단지 돈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대신 먼저 우리가 돈과 어울리는 방식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다. 바로 거기에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이 말은 먼저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그에 맞는 큰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다. 그릇이 작으면 어쩌다 우연히 큰 돈이 들어온다 해도 결국 모조리 나가버리고 만다.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야. 우리의 그릇을 판단하는 건 바로 주변 사람들이다. 즉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 그릇보다 큰 기회가 굴러오지 않는다. 역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수입이나 돈이 크게 줄어들면 실패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의 가치는 사실 잃어버린 돈보다 훨씬 크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가진 돈을 줄어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즉 그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돈이다. 그런 이들은 돈 걱정 때문에 어떤 새로운 도전도 하지 못한다. 조커는 그렇게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금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간곡하게 말한다. 나는 자네에 대해 유추했지. 분명히 돈의 지배를 받고 있을 거라고. 마지막으로 조커가 강하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편지에 적혀있던 바로 이 말이다.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회의 지위가 결정되고 돈 때문에 가정이나 사랑, 우정이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 돈을 얼마나 가져갔는가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여겨 결국 돈보다 중요한 가치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다. 나와 일 중에 뭐가 더 중요해? 라는 물음은 연인 사이에 종종 오간다. 정답은 뭘까? 당연히 사랑과 일, 둘 다 중요하다. 즉 삶의 질을 높이려면 그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두 영역을 모두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의 본질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래야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사이좋게 공생하는 힘을 얻게 된다. 필자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쯤 파이낸셜 아카데미라는 돈과 경제 교육을 위한 학교를 세웠다. 날마다 돈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수많은 수강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끌어낸 결론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돈이란 신용을 가시화한 것이다. 조커가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다. 돈은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된다. 그리고 신용이 높으면 그만큼 많은 돈이 기회라는 얼굴로 접근한다. 신용은 지난 행동들의 결과이고 지난 행동은 하루하루 사고해온 결과다. 요컨대 하루하루의 사고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신용을 만들며 그 신용이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약속을 지키고 직장에서 착실하게 일하는 건 모두 신용을 얻기 위한 행동이다. 그렇게 얻은 신용은 돈이라는 형태로 남고 그 돈은 인생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도구가 된다. 그렇게 삶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증가하면 우리는 한층 더 알찬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다. 누구나 평생 함께 어울리는 돈. 의무 교육을 통해서는 쉽게 배우지 못하는 돈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깨우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여유롭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인격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중요한 돈의 교양을 쌓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즈미 마사토.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이즈미 마사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사고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신용을 만들며 그 신용이 결국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오늘부터 당신의 하루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수증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부터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그릇을 키우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기억하셔야 할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즈미 마사토는 말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다를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다르다고. 그릇이 작은 사람에게 어쩌다 큰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전부 빠져나가 버립니다. 로또 당첨자가 몇 년 안에 파산하는 것처럼요.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릇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첫째, 지난 한 달 내가 쓴 돈의 내역을 꺼내본다. 둘째, 그 소비가 나의 미래를 키우는데 쓰였는지 돌아본다. 셋째, 단 하나라도 바꿔본다. 여러분, 그릇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사고와 행동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은 이미 그릇을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부의 인사이트는 매주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부의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